이런 식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기상적인 분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상에 대해서도 이 바람이 이제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도 바로 이런 기상성, 희박과 농으로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장 설명하고 싶었던 대상은 기상현상의 변화, 그 다음에 우주에서 달과 별의 변화, 해와, 그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런 바다의 변화, 바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단 말이죠. 이 네 가지를 다 동일한 걸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였다? 희박과 농우였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책에 여기 써 있지 않나요? 여기는 안 써 있네. 자, 본질과 그 다음에 동인의 통합이다. 자, 아까 무슨 말씀이었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을 꺼낼 때 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본은 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냐면, 변화시키는 동인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변하느냐, 대상을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 이론론자들이 이렇게 세 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 변하는 대상과 변화의 동인을 하나로 합친 거죠. 공기라는 걸로 합치고, 공기 속에 숨어있는 공기의 본질인 농우와 희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 다음 질문은 뭐겠죠? 그게 정말 맞아? 이걸로 모든 세상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엔 요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낙시메데스, 아낙시만드로스가 하나는 현상 이후에 숨어 있는 본질이 있는 거다. 아니다. 현상으로 좀 더 다 설명할 수 있어. 이 둘의 대립이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피타고라스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헤라클라이토스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파르메니데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번에 요 세 개의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2시간 10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그 자연 철학자 중에서 예. 가장 그 현대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거랑 부합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딱히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현대 철학에서는 아낙시만드로스를 굉장히 크게 치고요. 그러니까 예. 플라톤의 위강을 받은. 그렇죠. 예, 그런 거 치고, 그러니까 탈레스는 정말 시조니까 좋아, 멋있어 이런 정도지, 탈레스가 뭔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만드로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치고, 아낙시메데스는 대충 이제 격가지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 쪽에서는.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이 세 분을 이렇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과학 쪽에서는 이제 이 모든 걸 아울러서 한 서너 페이지 정도로 끝나죠.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다음번에 하는 이제 파르메니데스부터는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세 명, 피타고라스, 이 세 명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 끝나고 다시 데모크리토스랑 엠페도클라스랑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올 때는 철학적인 부분은 많이 스킵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는 정말 철학으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많이 스킵을 하고 과학의 눈으로 오늘 열심히 강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아낙시멘데스나 아니면은 아낙시만드로스 둘 다 예. 약간 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비한종자가 도대체 왜 그 비한종자는 비한종자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굳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과학과 철학의 차이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과학은 왜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고, 초기 과학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적론적 사고와 목적이 없는 사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의 나뉜 중에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저는.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그럼 이제 왜가 나오는 건데, 왜와 어떻게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도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는 당연히 다 헷갈렸겠죠. 그리고 이 시기는 그게 구분도 안 돼. 아까 층위적으로 구분이 안 됐던 시기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철학과 자연과학이 나뉘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철학 쪽에 숨어 있는 설명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건 과학 쪽이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목적이 되면은 철학이 되는 거고 그게 그 안에 깔려 있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물어보면은 이제 다시 how로 바뀌잖아.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이 둘의 차이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혼재돼 있고 앞으로도 제가 하는 강의 속에서도 계속 혼재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혼재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뜯어봐야 돼요. 그 속에 이런 질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태니까. 예. 그들 스스로도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아까 예. 과학에서 예. 물질이 변하는 게 뭐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에너지에 대한 말만 나오면 그게 참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과학 책에서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라고 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에너지가 뭔지 그렇죠. 이제 그 여기서도 네. 어떻게 변하는지,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랑 그러니까 애초에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주는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의미 속에서라면은 우리 우주는 에너지의 총량이 변함없어요. 근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그 총량은 한정이 아니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는 동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동일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E = mc 제곱을 통해서 물질의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를 물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예. 게 물질은 뭔가의 그런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전자라든지 뭐 그 안에 뭐 쿼크 뭐 이런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물질이 입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주 안에는 물질의 총량이 똑같아요. 마치 내 방에 가면은 내가 은행 계좌를 한 5개쯤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 5개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총량은 똑같아요. 근데 이 현금의 양이 서로 왔다 갔다 해. 어느 날 이 계좌에 들어있다 저 계좌로 옮겨가기도 저게 하는 것처럼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데 이 총량을 이루는 각각의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 저기 있다가 여기로 갔다 해요. 이 에너지의 이동이 물질의 운동을 만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추상화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재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재료의 존재 조합이 이렇게 예. 되는 거 그 과정에서 그 물질이 가진 에너지 양이 변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물질 변화의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거는 되게 환원론적 주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을 먹죠. 화학적 변화까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물학적인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적응의 문제, 선택압의 문제, 진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얘기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물리학에서 나왔지만은 정보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는 그러니까 버클리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주관적 관념론자라고 얘기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눈에 인식되는 것만 알 수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랑 유사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혜랑 쌤을 안다는 거는 최혜랑 쌤과 얘기해 본 경험과 그분이 쓴 글과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총합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의 형태가 변화되면 우리가 그 현상의 또는 그 본질, 그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주 전체를 하나의 정보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보 덩어리의 변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인데, 하나는 에너지의 총량의 변화, 에너지의 분포의 변화로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정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생물학에도 쓰일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